오늘날 한국의 정치판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금을 내며 그들을 국회라는 허울 좋은 극장에 앉혀놓았건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서로를 헐뜯고 책임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정말 정치꾼들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비판만을 일삼으며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인데 그들은 오로지 깎아내리는 데만 열을 올립니다. 마치 배가 침몰하는데 노만저우라고 외치는 선원들 같습니다. 정말 한심할 노릇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자신들의 이익만 챙깁니다. 국민은 그저 표만 줘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나마 희망이라면 소수의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조국당 조국은 끊임없이 민생 문제를 제기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칼날을 켜눕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보가 이 암울한 정치판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결국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들의 연극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할 때입니다. 기레기들의 왜곡된 보도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 부패한 정치판을 뒤흔들어야 합니다. 각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조국 수호 시작하겠습니다. 결에 있었다.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00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헌법을 짓밟는 독재자들의 막장쇼, 이대로는 국민이 삼켜줄 수 없다. 현 정권의 거대한 거짓말꾼들은 헌법을 주머니 속 수표로 여기며 국민의 피를 말립니다. 어제 군인 영웅 조성현이 명령에 맞서 헌법을 지킨 반면 오늘의 검찰 꼭두각시들은 일제강점기 재판관보다 더 추악하게 국민을 배신합니다. 이건 이미 정치적 오합지졸이 아니라 국가적 자살 행각입니다. 언론은 기레기 진실을 뒤엎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정보 오염은 공기보다 더 빠르게 퍼져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죠. 국힘당의 광대들은 국회를 서커스장으로 만들고 국민의 혈세로 연막을 치며 진흙탕 걸려투 미쳐 있습니다. 상대 진영을 향해 할 말은 많지만 결론은 하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국민의 밥상이 깨끗해진다. 국민 여러분, 이건 전쟁입니다. 권력의 칼날이 헌법을 갈기갈기 찢고 언론은 그 칼날을 닦아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일제의 총칼이 다시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자. 진실의 횃불을 든 국민 앞에선 모든 어둠이 무너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침묵의 대열을 깨고 우리의 함성으로 썩은 체제를 무너뜨려야 할 때입니다. 국힘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눈을 뜨세요. 당신들이 밟고 있는 땅이 뺀주의 무덤! 이 되기 전에 국민이 주인이라면 이 나라는 이미 ICU 환자실에 있다. 저들의 거짓 주사위 놀이가 계속되려면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조 800억 서울링 환상극, 오세훈 국민 혈세로 대통령 꿈 장식하나? 언론에는 기사 10줄 나오지 않는 기레기들 세상. 이찍 경계선지능들은 북한대 갖다 놔도 수령님 찬양하며 잘 살듯합니다. 국민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어이없는 풍경을 두고 어찌 침묵할 수 있겠는가? 서울 한복판에서 권력의 광기에 가려진 1조 800원짜리 대관람차 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운 서울시장의 서울링이라는 이름 달린 이 초대형 루나파크는 이미 예산이 4천억 원에서 1조 8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슈킹인가? 국민의 혈세를 들이붓는 전시행정의 극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조국당이 비판한다? 당연합니다. 이건 더 이상 정치 공방이 아니다. 권력의 망동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문제입니다. 1조 원짜리 장난감에 매달린 오세훈의 권력 망상, 과연 서울링, 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세훈 시장은 세계적 랜드마크 운운하며 허울 좋은 포장을 덧붙이지만 실상은 차기 대선용 치적 쌓기에 불과합니다. 그가 과거 추진한 새빛둥둥섬, DDP, 한강리버버스가 무엇을 남겼는가? 적자의 득과 시민의 한숨뿐이다. 6년간 80억 원 적자를 낸 수상버스 사업을 두고도 성공이라 주장하는 그의 논리는 이미 광기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전시행정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꿈, 이 얼마나 한심한가? 마치 어린아이가 모래성 쌓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모래성은 국민의 혈세로 쌓아 올렸지만 조수 한번 밀려오면 무너질 허상일 뿐입니다. 서울링은 민간 참여 유도라며 SH공사를 끌어들인 것은 공공기관을 개인 야망의 허수아비로 전락시킨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약자와의 동행 구호로만 외치고 실제로는 권력과의 동행만 고집하는 위선자다. 기레기의 축제. 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이 모든 부조리를 두고도 주류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 보도에 열중합니다. 기렉 들이버리는 권력 추종 축제가 아닌가. 오세훈의 예산 폭증을 사업 확대라 포장하고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모는 모습은 이미 언론의 죽음을 선고한다. 과거 DDP 기사들이 어떻게 씌어졌는지 기억하는가? 문화적 가치 운운하며 적자 폭탄을 덮어버린 그들, 이번에도 같은 수작을 반복 중입니다. 이들에게 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클릭률러와 정권 눈치만이 유일한 기준일 뿐입니다. 1조 800억 원이 국민 등골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고 서울의 새로운 상징이란 허울만 강조한다. 이래서야 언론을 권력의 개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재명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는 더욱 환연해졌습니다. 이런 망동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빼들었다. 박창진 부대변인의 황당무계 질타는 국민의 속내를 대변한다. 오세훈이 대통령 꿈 사에 취해 서울 시민을 배신할 때 유일하게 맞서는 힘은 민주당뿐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명태균 특검법 추진으로 권력의 비리를 추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가 없다면 오세훈의 1조 원짜리 유원지는 무차별적 탄압으로 얼룩진 차기 정권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vs 오세훈 구도가 가상 대결에서 접전을 보인다는 듣보잡 여론조사도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의미심장하네요. 세훈아, 이번에 얼마 필요해? 오세훈이 한강을 물들인 LED 불꽃쇼로 국민의 눈을 현혹할 때 이재명은 경제회복, 자영업자 지원 확대라는 실존적 과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국민과 동행하는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찍 경계선지능, 국민을 우롱하는 패배자들 일각에선 이재명 지지자, 북한 수령 찬양자라며 조롱하는 추태가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찍 경계선지능 운운하며 국민의 선택을 폄훼하는 자들, 그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밀리자 상대 지지자를 매도하는 이 비열함, 이는 치파시즘의 초기 증상입니다.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논리는 지적 사기다. 이는 마치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을 비판하면 반국가적이라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이런 발상이 바로 권력의 교만을 증명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수령님을 만들려는 것인가? 국민의 분노가 권력을 심판할 것이다. 1조 800억 원. 이 돈이면 주택 수만 가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 예산으로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고요. 하지만 오세훈은 자신의 꿈을 위해 이 돈을 철제 관람차에 쏟아붓겠다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권력의 향락을 포기하지 않는 독재적 사고 수준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서울링. 이 완공되는 날 그곳에 걸릴 것은 국민의 젖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이재명과 민주당, 조국당이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전시행정의 화려한 유혹을 거부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국민의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세훈아, 대관람차는 망각의 회전목마일 뿐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필요한 건 미래로 가는 열차다. 이 잡거사, 알간.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현실은 개찬을 금치 못합니다. 서울 시민의 삶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꿈만 꾸고 있는 오세훈.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기레기들은 조용합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자원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조국 수호는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이재명도 국민의힘에게 협치? 포용? 그런 거 몰라요? 이재명이 아니어도 민주당 누구라도 정권을 잡으면 저 쓰레기 같은 놈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탈탈 털어버리고 싹 다 소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을 줬을 때 제대로 집행하고 결기를 내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작정하고 속이는 사기꾼 윤석열 사단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대통령의 선택이 아쉽지만 이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제대로 결기 있게 권력을 행사해 주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재명 대표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상입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구속 위기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목에 칼까지 들이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22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유튜브 생중계로 온 국민을 국회로 모이게 한 그의 리더십과 위기 관리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에서 힘겹게 싸우는 그의 노력에 보답하는 의미로 대통령이 되어 원하는 바를 이루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고난과 투쟁,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의 가능성을 확신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조국 수호가 발벗고 나서서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지만 달면 인성이 전부 극우 우팡갱이로 둔갑하는지 현진이만 보면 답 나옵니다. 배현진 의원직 박탈? 자, 이제 공수교대다! 니들만 고소하냐? 배현진에게 의원직 박탈을 선물로 아니면 말고 배현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행동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고소는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배현진 의원이 그동안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때 아니던가요? 의원직 박탈은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징계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권 전체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정치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정치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공수교대다. 배현진 의원에게 의원직 박탈이라는 선물을 줘서 진정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보죠. 국민을 위한 정치, 진실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자. 히틀러와 무솔리니. 그 이름만으로도 인류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스민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는 스스로를 합리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라 믿던 수많은 이들의 정체성을 파시스트라는 낙인으로 뒤틀어버린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본 그 대통령 윤석열이 어느 날 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27분 내란을 일으켜 갑자기 광기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상상이 아니라 현실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바로 그 충격적인 변신극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살인 충동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닙니다. 공권력의 총구를 시민들에게 겨누고 정의의 이름으로 약자를 짓밟는 모습에서 우리는 21세기형 파시즘의 태동을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이 악마성을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스스로 파시스트로 전향하며 만들어내는 집단적 광기의 메커니즘, 이것이야말로 현 시대 최대의 위협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국민 저항권 개풀 뜯어먹는 소리 짓거리며 조직적으로 영장파 집무실로였던 일당 5만 원짜리 폭도들과 사주한 빤스 목사 잔당들. 이는 이미 개별 사건을 넘어 체제의 공식적 폭력으로 진화했습니다. 검경의 합동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언론 탄압, 노동운동가에 대한 공작 정치,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혐오 확산, 이 모든 것이 체계적 파시즘의 표징들입니다. 이 관계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상식의 교체에 있습니다. 과거 파시즘의 추종자들이 국가를 위해란 맹목적 신념에 사로잡혔듯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안보위기, 경제외생이라는 신화가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계엄은 내란 등식 없다고 떠받치며 대한민국을 동남아 3류 국가로 만들겠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이중성,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정상으로 포장되려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 신고가 230% 급증했다. 이 수치 뒤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구속자 수의 기하급수적 증가, 노동현역에서의 부당해고 사례 폭발, 양심수로 전락한 진보 성향 인사들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체계적 인권 후퇴가 진행 중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광기의 뿌리를 파헤쳐보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검찰, 경찰의 불법 감청 증거,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주 압박으로 매체 장악을 시도한 정황, 야당 의원실에 침투한 해킹 프로그램의 흔적, 이 모든 것이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파시즘 체제 구축을 위한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2025년, 지금 대한민국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이 패턴,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고 있는가? 듣보잡 여론조사 대통령 내란 찬성 50% 발표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가짜뉴스 탐지 시스템이 사실상 진영 논리에 맞춘 여론 통제 도구로 전락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눈에 띄네요. 이 시스템이 야당 성향 지지자의 성향을 78% 더 높은 확률로 가짜로 규정한다는 통계는 디지털 시대 파시즘이 가져올 새로운 위험을 예고합니다. 또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언론의 침묵입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하이데거가 나치에 가담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유수 언론과 종편 방송이 체제의 광기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진보적 발언을 억압하는 검사들, 권력의 후원을 받기 위해 창작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기레기들, 이들이 바로 신파시즘의 공범자들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제 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초토화된 151조짜리 비상계엄, 동해심해 140억 배럴 팔광구 시추 1,000억 원은 소소해 보입니다. 1929년 대공황이 무솔리니의 집권을 도왔듯 오늘의 경제위기는 새로운 독재를 부르는 사회적 분노의 연료가 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계엄은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위험천만한 조치입니다. 광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듯 군대의 정치화는 파시즘의 결정적 단계를 형성합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의 촛불 집회, SNS를 통해 조직된 이 시위에는 기존 정당과 노조의 개입 없이 순수한 시민의 힘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라라는 구호에서 새로운 저항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법조계의 각성은 독재에 맞서는 강력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계의 저항도 기존의 시위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적 실천을 보여주며 내란에 대항하는 창의적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12.3 내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매일 아침 유튜브를 시철하면서 분노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SNS에서 공분을 표시하고 끝내고 있지는 않은가?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933년 독일에서 나치에 반대했던 43%의 침묵한 다수가 결국 전체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대한민국 1% 최전선을 지키는 대한민국 조국수호 작은 행동이 내일의 역사를 바꿉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